왜 관절 주사를 몇 번을 맞아도 낫지 않는 걸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직 침대에서 내리기도 전에 무릎이 찌릿하게 아팠던 날, 혹은 슬리퍼를 신으려고 몸을 살짝 숙였을 뿐인데 허리 한쪽이 갑자기 조여오듯 아파왔던 날.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한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처방전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의학 논문도 아니고 비싼 장비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파스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해보셨을 겁니다. 약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찜질과 마사지도 해보셨겠지요. 하지만 이 영상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비용이 적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과 깊이 연결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자꾸 굳어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밤마다 자주 깨고 푹 잔 기억이 언젠지 가물가물하시진 않나요? 혹은 요즘 내 몸이 여기저기 조각난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깐만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모든 것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늘 아픈 부위만 고치려고 할까요? 진짜 시작점은 다른 곳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들어서 그래. 관절이 오래돼서 그런 거야.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문제는 나이도 관절 자체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제가 아는 걸 들으시면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의대에서는 배우지 못했고 약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작은 파스 하나, 손바닥만 한 크기, 무릎에 붙이지 않습니다. 어깨에도 붙이지 않습니다. 매일 땅을 딛는, 하지만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바로 그곳, 발바닥에 붙입니다. 유상훈 씨, 올해 75세. 그분은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보게 만든 분이었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고 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삶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마치 스스로에게 마지막 포기를 다짐하듯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 밤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2주 뒤 그는 다시 왔습니다. 목발 없이 그 낙심한 얼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걸을 수 있어요. 마치 본인도 믿기지 않는 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했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곳만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방식으로 치료해왔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주사를 놓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찜질을 합니다. 하지만 몸은 하나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치 부품처럼 따로따로 고치려 할까요? 한미정 씨, 67세. 그녀는 발이 아니라 어깨 통증과 수면 장애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5년 동안 한 번도 푹 자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을 돌리기만 해도 어깨 안에서 누가 핥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잠이 무서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위에 파스를 한번 붙여보세요. 3일 후 그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발바닥, 손바닥만 한 그 작은 공간 안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간, 신장, 심장, 무릎, 목, 어깨와 연결된 일종의 내장 반사 지도이기도 하지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바닥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고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은 증가한다는 사실. 그 엔도르핀은 모르핀보다 200배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믿기 어렵다면 69세 박진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8년째 만성 요통으로 아침마다 30분씩 누워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파스를 처음 권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죠. 선생님, 허리가 아픈데 발에 붙이라고요. 좀 이상한데요. 하지만 14일 뒤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아침 약도 먹지 않고 말입니다. 완전히 낫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약 없이도 처음으로 혼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작은 파스 하나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파스 속 성분인 살리실산, 멘톨, 캡사이신이 피부에 서서히 흡수됩니다. 그리고 발바닥의 반사점과 혈자리를 자극하죠. 그 혈자리는 몸 전체의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신경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순간 혈액은 그 성분을 실어 나르며 허리, 어깨, 무릎, 목까지 퍼뜨립니다. 작은 한 장의 파스. 그러나 그 효과는 온몸을 감쌉니다. 많은 환자들이 말합니다. 통증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정신이 맑아졌어요. 잠도 더 깊이 자고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단지 관절만 낫는 게 아닙니다. 감정과 마음까지 함께 회복되기 때문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지 몸에게 시간을 주고 당신 스스로의 회복력을 믿어준 결과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첫날부터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위치에 붙이거나 몸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억지로 시도하면 오히려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 붙이는 위치와 붙이는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작은 파스 한 장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의 끝, 당신은 조용히 앉아 지친 발을 따뜻한 물에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손가락만한 작은 파스를 살며시 붙입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특별한 느낌도 없습니다. 어떤 마법 같은 변화도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침대에서 일어나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걸음을 옮깁니다. 더 이상 절뚝이지 않습니다. 무릎에 익숙한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나간 느낌이죠. 저는 박진우 씨 69세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그에게 첫 파스를 건넸을 때 말이죠. 의사 선생님, 허리가 아픈데 왜 발에 붙이라고 하세요? 그는 농담 반, 의심 반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8년 동안 그는 아침마다 30분간 약 기운이 돌기를 기다려야만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같은 고통으로 시작했죠. 2주 후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조심스러운 걸음도 없이. 아직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오늘 아침엔 처음으로 약 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파스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럼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당신이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면 살리실산, 멘톨, 캡사이신 같은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됩니다. 이 성분들은 발바닥의 혈자리를 자극하죠. 수천 개의 말초 신경이 모여 있는 곳, 어깨, 허리, 무릎, 간, 신장,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연결된 신경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섰을 때 이 활성 성분들은 혈류를 따라 조용히 퍼집니다. 발에서 시작해 고통을 외치던 관절, 근육, 장기 하나하나로 흘러 들어갑니다. 작은 파스 한 장. 하지만 그 효과는 온몸을 감싸는 파동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단순히 통증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밤새 깨지 않고 푹 잤어요. 그리고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염증이 줄고 혈액이 잘 돌면 몸만 낫는 게 아닙니다. 감정과 마음까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파스는 하지만 만약 시간을 주고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결과는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클 수도 있어요. 박진우 씨처럼요. 처음엔 웃으며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그냥 걷는 것만이 아니라 손자 손을 잡고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누구나 처음부터 효과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말했죠. 선생님, 저도 해봤는데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자세히 여쭤보면 대부분은 붙이는 위치가 틀렸거나 붙이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혹은 자신의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친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전해드릴 겁니다. 왜 붙이는 위치가 우리 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줄까요? 왜 붙이는 타이밍이 효과를 좌우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작은 파스 한 장이 정확한 순간, 정확한 곳에서 온몸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왜 붙이는 위치와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당신 손에는 아주 좋은 파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 희망을 품고 사용할 준비도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붙이는 자리가 잘못되었다면, 붙이는 시간이 어긋나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이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른 모래 위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처럼 아무 자국도 남기지 못한 채 말이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71세 소년자 할머니, 조용하고
인내심 있고 신뢰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10일 동안 매일 파스를 붙였지만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제 몸엔 안 맞나 봐요, 선생님.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마치 마지막 희망마저 놓으려는 듯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디에 붙이셨어요? 발뒤꿈치 중앙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발을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가운데 발가락을 오므리면 움푹 들어가는 그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용천혈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혈자리 중 하나예요. 신장, 허리, 그리고 중추신경과도 연결돼 있죠.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기 30분 전쯤입니다. 보셨죠? 파스를 붙이는 위치는 아무데나 붙여선 안 됩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 지도입니다. 각 부위마다 연결된 장기가 다르죠. 용천혈은 신장과 허리 통증에 도움을 줍니다. 발가락 아래 부위는 어깨, 목, 폐를 이완시켜 줍니다. 발뒤꿈치는 고관절, 좌골신경, 허리 하부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붙이는 시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잠들었을 때 몸은 가장 강하게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혈액은 정화되고 장기들은 휴식에 들어가며 림프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부를 조용히 정리하죠. 바로 그 순간 파스가 올바른 자리에 붙어 있다면 그 유효 성분은 혈액순환에 스며들어 몸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줍니다. 나도 도와줄게. 함께 회복하자. 라는 뜻이요. 너무 일찍 붙이면 몸이 준비되기 전 약효가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붙이면 자면서 떨어지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죠. 정확한 위치, 정확한 시간에 붙이는 건 마치 회복의 자물쇠에 정확한 열쇠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손할머니는 그날 이후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9시 정각 잠자기 전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죠. 5일 뒤 다시 찾아오신 그녀의 얼굴엔 햇살 같은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파스인지 아니면 평온함인지 모르겠어요. 전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고통 없는 잠을 잤어요. 하지만 손 할머니만 그런 실수를 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셨죠.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아픈데 발바닥 중앙에 붙이는 분, 너무 오래 붙였다가 피부에 반응이 생긴 분, 낮에도 계속 붙였다가 피부가 붉게 변한 분, 혹은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파스를 고른 분.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신과 꼭 나누고 싶은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아주 흔하지만 자주 놓치는 실수들, 그리고 그 실수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매번 붙이는 파스가 또 한 번의 실망이 아니라 가되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방법을 적용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파스 한 장 붙이는 일. 들으면 참 쉬워 보이죠? 마치 이른 아침 차 한 잔을 우려내는 일처럼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물이 충분히 뜨겁지 않거나 너무 오래 우리면 차의 향은 사라집니다. 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 몇 가지가 그 효과를 거의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영숙 씨, 68세를 잊지 못합니다. 매우 꼼꼼하고 규칙적이며 자연적인 건강관리에 깊은 신뢰를 가진 분이었죠. 그런데 정기 진료 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2주 동안 빠짐없이 붙였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번 붙이면 얼마나 유지하시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가끔은 하루 종일 붙이고 자기도 해요. 그리고 통증 부위는 목, 어깨, 등 맞으시죠? 맞아요. 그럼 어디에 붙이셨어요? 발 뒤꿈치 바로 위쪽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가 숨을 못 쉬고 가려움, 따가움, 심하면 발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붙이면 통증 부위와 연결되지 않아 약효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낮 동안 붙이면 자꾸 움직이게 되니 파스가 쉽게 떨어지고 흡수도 잘 되지 않죠. 어떤 분은 한쪽만 아픈데 양발에 다 붙입니다. 그러면 기혈이 흐트러지고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강한 파스를 고르거나 노화된 피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입니다. 결과는 물집, 따가움, 불면, 그리고 실망.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붙이면 한 장이면 충분하고 잘못 붙이면 10장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영숙 씨에게 저는 약을 더 드리지 않았습니다. 방법만 바꿨죠. 오늘 밤부터는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목과 어깨 반사점 자리에 붙이세요. 그리고 꼭 잠자기 30분 전에 붙이세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요. 4일 뒤, 그녀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더 이상 불평도 없고 표정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선생님, 단지 방법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작지만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방법이 틀리면 돌아오는 건 지침과 실망뿐입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포기했던 많은 분들 사이에도, 희망을 잃었던 이들 사이에도 끝까지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작은 변화 하나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랜 시간 고통과 함께 살아왔다고 믿었던 사람들. 하지만 결국 단 하나의 작은 파스로 인해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 미소를 지었고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삶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작은 파스 하나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제가 만난 수백 명의 환자 중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효과를 본 사람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장의 작은 파스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조각을 다시 찾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혜선 할머니 78세, 한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분. 하지만 지난 5년 넘게 집 밖으로 혼자 나가는 게 어려우셨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걸을 때마다 허리 아래와 무릎에서 밀려오는 통증이 매번 전쟁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 통증은 어느새 두려움이 되었고 그 두려움은 삶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날,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작게 말씀하셨죠. 예전엔 하루 종일 교단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란다까지 나가는 것도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통증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파스 한 장과 3곳의 반사점을 표시한 발바닥 지도를 드렸습니다. 용천혈, 발뒤꿈치, 엄지발가락 아래, 매일 밤 자기 전 한 번만.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한번 해보세요. 2주 후 그녀는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목발도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3월 햇살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 손자와 같이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멀진 않았어요. 그런데 4년 만에 처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걸었습니다. 파스 하나가 병을 완전히 없애진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조금씩 가벼워진다면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살아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혜선 할머니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한때 일할 수 없었던 남성들은 이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혼자 어둠 속에 계셨던 어머니들은 이제 매일 오후 공원에서 친구와 천천히 걷습니다. 통증 때문에 예민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웃고 음악을 듣고 천천히 흘러가는 하루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변화는 결코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용히 꾸준히 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방법일 때 그 힘은 훨씬 커지죠. 그렇다면 말이죠. 작은 파스 하나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몇 가지 간단한 습관들이 더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법의 효과를 2배로 높여줄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4가지 습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통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매일을 진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단순한 습관 몇 가지로 효과가 2배가 될 수 있을까요? 작은 파스 하나. 당신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는 걸 이미 보셨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파스에 단 몇 가지 아주 단순한 습관을 더하기만 해도 회복의 속도는 2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자기 몸에 관심을 갖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73세 최일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통증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해요. 어딘가에 아직 무게가 남아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시나요? 아니요, 저는 참을 싫어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은 드세요? 거의 못 마셔요. 아침은 자주 거르거든요. 저는 약을 더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딱 4가지 아주 작은 습관만 추가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훨씬 가벼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파스 때문인지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몸 안쪽부터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그 4가지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파스를 붙이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그기. 따뜻한 물은 모공을 열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파스가 몸 안으로 들어갈 문을 열어주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커피도 아니고 진한 차도 아닙니다. 맑고 따뜻한 물 한 잔. 그것만으로도 림프계를 깨우고 밤새 몸 안에 남아있던 노폐물과 염증을 씻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아침에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해주기. 전문적인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손바닥으로 전날 파스를 붙였던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거나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파스가 밤새 자극했던 신경과 혈자리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넷째,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기. 배가 비어 있을수록 우리 몸은 자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파스의 효과도 분산되지 않고 더 깊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매일 반복되면 당신의 몸은 단순히 덜 아픈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찾게 됩니다. 초의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억지로 참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제 몸을 이해하면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묻겠죠.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현대 과학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그저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되고 검증된 메커니즘 위에 있는 이 작고 조용한 치유법의 진짜 얼굴을 당신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과학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 거 아닌가요? 작은 파스 하나로 통증이 줄고 잠도 잘 오고 마음까지 가벼워지다니. 정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심리적인 효과일 뿐인가요? 그 질문 아주 자연스럽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처음 이 방법을 접했을 때 저도 똑같이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고 관찰하고 기록하며 과학이 이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발반사 요법, 리플렉솔로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말초신경학 기반의 과학적 접근입니다. 국제반사요법협회는 발바닥에 존재하는 수많은 반사점들이 우리 몸의 장기와 신경계 기능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사점에 파스를 붙이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스의 주요 성분인 살리실산, 살리실레테, 멘톨, 캡사이신, 샵세이신 은 이미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감각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한 연구에서는 발바닥 혈자리를 자극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자연 진통제인 엔도르핀 분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참고로 엔도르핀은 모르핀보다 약 200배 강력한 효과를 지닙니다. 게다가 밤의 깊은 수면 상태, 딥슬립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세포를 복구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신경망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적절한 자극이 몸에 들어온다면, 예를 들면 제 시간에 올바른 위치에 붙인 파스 한 장이라면 그건 회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 있다면 왜 병원에서는 안 쓰나요? 그럴 땐 저는 그냥 웃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항상 널리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이 너무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수익이 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방법은 절대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약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 그게 이 방법의 진짜 가치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해보았고 해가 되지 않으며 몸이 가볍고 좋아졌다면 그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당신만의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교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크고 화려한 증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지 하루에 한 번 조용히, 꾸준히, 진심으로 내 몸을 돌보는 그 작은 선택.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바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목격한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을 들려드릴게요. 누군가가 처음으로 파스를 붙였던 그 밤. 그 밤 이후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밤 바로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붙이는지, 왜 발바닥에 붙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습관까지도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해봐야지. 근데 내일 하지 뭐. 시간 좀 날 때 시작해볼까. 그래서 저는 당신께 아주 조심스럽게 이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 바로 시작한다면요. 이 질문을 저는 73세 최민규 어르신께 드렸습니다. 40년간 트럭 운전사로 일하셨던 조용하고 말수적은 분이었죠. 처음 진료실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허리는 녹슨 스프링 같아요. 구부리면 아프고 펴면 뻣뻣하고요. 근데 익숙해져서 그냥 참고 삽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 하나의 질문만 했습니다. 작은 파스 하나 붙이기만 하면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단 1%라도 나아진다면 그 작은 변화, 오늘 밤 시작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는 반신반의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확히 제가 말한 대로 해보셨습니다. 2주 후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걸음걸이엔 힘이 생겼고 목소리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직 통증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허리, 이제 녹슨 기계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전 이제 믿어요. 매일이 아플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걸요. 하나의 파스, 하룻밤의 시작, 아주 작은 변화.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주도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회복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마음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됩니다. 당신은 100% 확신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몇 분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몸을 믿어주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물에 발을 씻고 작은 파스 하나를 발바닥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침대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느낌이 아주 작더라도
그 미묘한 차이 하나가 당신을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이 당신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부담 없이,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당신의 몸이 조용히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만 줘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말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단 하나의 작은 시작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는 모습을 제가 수없이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 지금 이 순간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어쩌면 당신도 제가 만났던 수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노화는 곧 고통이라는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어온 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파스, 간단한 붙이는 위치들, 어렵지 않은 생활 습관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거기에 더해 과학의 시선으로 바라본 몸의 회복력까지.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고통을 완전히 없앤다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보다 덜 아픈 내일, 어제보다 깊은 오늘 밤의 잠, 그리고 조금 더 가벼운 아침의 첫걸음. 그리고 어떤 날엔 그 조금이 우리를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께 마법 같은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해드릴 수 있는 건 작은 진실 하나입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여기에 조금의 인내, 그리고 자기 몸을 향한 큰 애정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부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밤마다 허리 통증으로 잠을 설치는 엄마, 아무 말 없이 고통을 견디는 아버지, 병과 함께 살아가려 애쓰는 친구. 당신이 해야 할 건 삶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단지 7일만 시작해보는 것. 매일 밤 작은 파스 하나,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내 몸을 위한 작은 애정 하나.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기대했던 것 이상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부위가 아픈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 듣고 계신 당신, 당신의 몸은 아직도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나를 다시 한번 믿어줘. 오늘 밤 당신께 깊고 평안한 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뭔가 달라졌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해봤는데 진짜 달랐어요. 그리고 만약 매일 밤 이 말을 누군가 다시 들려주길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두세요. 저는 언제든 이 자리에 앉아 이 목소리로 다시 전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